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리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사건, 오송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이미 저희가 국회의장님께 제출한 국조특위위원들이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미 국조특위위원들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다 구성을 해서 그 명단을 1월 2일 날 의장님께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아무런 입장을 내비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장님과 국민의힘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3가지 국정조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3분으로부터 듣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교통위 소속 한준호 의원입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2022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제가 양평군 병산리 일대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선산이라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신속하게 내놨습니다. 그 입장이 거짓이었음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수변구역이라 개발을 못한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김 여사 일가가 병산리에 소유한 땅은 능히 개발이 가능한 아주 예쁜 땅이었습니다. 종점 변경안을 도출할 때 김성교 당시 양평군수가 작성한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참고했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2008년 민자노선 제안 당시부터 타당성 조사 착수까지 줄곧 종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김성교 군수만이 유일하게 강상면을 주장했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면서 허가와 관련된 발언을 한 사실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알 수 있습니다. 원희룡 당시 장관의 국토교통부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 위조 의혹이 있는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적 행위가 실무자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노선대를 그리는 것도 용역업체가 국토부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는 원희룡 전 장관의 실토가 있었습니다. 교통량 조작, 장내 노선축 미고려와 같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위한 국토부의 크고 작은 노력들이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과 국민 여러분의 진상규명 노력으로 특혜 의혹의 실체 더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21대 국회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국정조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특혜가 대통령 일가를 비롯한 소수의 권력층에 집중되는 나라, 불편함은 온 국민이 감내해야 하는 나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조속한 정상화와 재추진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은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특혜 의혹이 잊혀질 것이란 기대를 하는 세력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편의를 위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특혜를 상징하는 기념비처럼 오명을 쓰게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남과 광주, 양평, 강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님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비롯한 3개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참여 희망위원들의 명단을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일정이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부디 우리 위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국정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명령하신 진상규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종환 의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7월 15일이었습니다. 7월 14일부터 호우경보, 호우주의보가 내렸고 7월 15일 새벽 4시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홍수경보가 발령되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금강홍수통제소에서는 6시 30분에 다시 흥덕구청에 전화를 해서 주민을 대피시키고 매뉴얼대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이 요청이 청주시에 전달되고 나서도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7시에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인부 6명이 삽을 들고 임시 제방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8시 3분에 물이 원류를 했고 8시 40분 6만 톤의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공평 지하 차도 제2차도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4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경찰, 소방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진다는 사람은 없었고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안위에서 기관 증인이 안 되면 도지사와 시장이라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을 해서 겨우 국정감사에 두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명확한 책임 소재는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참혹한 비극이 발생한 지 178일이 지났지만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을 뿐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 규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묻힐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부실 대응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한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경쟁의 수단이라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그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국회 의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장께서도 국회가 주어진 임무를 다할 수 있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속히 특위를 구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입니다. 해병대 순직 사건 그리고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아주 시급합니다. 국정조사를 빨리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꽃다운 해병대원이 상관의 잘못된 지시로 또 상관들의 리더십 부족으로 유명을 달리한 지 벌써 반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 원인이 뭔지 또 책임자에 대한 문책 이런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원의 죽음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오히려 항명죄로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사이에 해병대는 어떻습니까?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하는데 귀신도 곡할 정도로 해병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군기강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모적인 논쟁 또 이러한 진실 사회와 정치적인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도 국정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 국방위와 행안위, 운영위 등 상임위에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즐이 한 80% 정도 맞추어졌습니다. 대통령이 경로에서 해병대 사령관을 빼라 뭐 이러한 축소 지시가 사실로 확인되는 퍼즐이 한 80% 맞추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퍼즐을 아직 못 맞추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 전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께 보고를 했고 결재를 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오히려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한 퍼즐을 맞추어 보니까 실제 해병대 사단장의
보직을 주는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군인사법에. 그래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장은 통상 이러한 결과는 해병대 수사단장만 가서 보고하는데 해병대 사령관이 꼭 동행을 해서 해군 총장한테는 보고 안 해도 되는데 보고를 하고 국방부 장관한테도 동시에 가서 보고했던 것이 인사 문제가 개입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은 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으니 보직 해임을 하고 새로운 해병대 1사단장을 보직해야 된다 해서 후임자 2명을 가지고 해군 총장에게도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께도 보고가 돼야 되는 사항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안보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방 현황을 보고했다고 하면서 이거는 보고 안 했다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보고 안 했다면은 이것은 안보실이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직 해임되는 인원은 당연히 후임자를 정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퍼즐을 맞추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이나 행안이나 운영에선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 국민의힘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나 강력수사대장이나 수사관들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보실에 있는 해병대 파견대령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한 80% 퍼즐만 맞출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분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것을 명명백백히 만천하에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빨리 결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민의 요구란 것을 명심하고 국민의힘도 이를 수용하고 김진표 국회의장님도 국민의 명령임을 알고 빨리 결단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통과되기를 기원하면서 준비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국민의혹 국정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촉구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국정조사 요구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모두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은 국정 현안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대한민국의 청년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지휘라인의 책임을 숨기고 수사 개입 및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수차례 보도 등을 통해 대통령실의 부당한 압력 행사, 국방부의 개입 의혹, 대구지방검찰청과 경북경찰청의 관여 및 공모 의혹을 비롯해 해병대 사령부의 사건 은폐 및 축소 시도 의혹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진상규명이 제대로 진행되어야만 제대로 된 재발 방지가 가능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국정조사 요구입니다. 화천 폭우로 인해 국민 14분께서 목숨을 잃었고 11분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선진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믿을 수 없는 침수사고입니다. 권한을 가진 최고 정책 책임자들은 여전히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도 정확한 사고의 진상 규명 및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아 미완인 상황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역시 국민적 분노가 대단히 높은 사항입니다. 대통령 처가의 토지가 위치한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와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 예타 통과 후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한 실체적 규명,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관련 인물의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와 형질 변경 등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적 의혹이 높은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헌법 제61조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여전히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총선 일정을 감안한다면 이제 제21대 국회가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날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를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민심 속에 늘 정답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9일 대통령 처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